급박한 산불 현장과 재가 돼버린 삶의 터전은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주민들이 목격한 산불 현장을 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둠 속 시뻘건 화염이 산등성이를 온통 휘감았습니다. 산봉우리에서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의성군 점곡면에서는 산불이 마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야, 초토. 어디 전쟁 난 것 같이. 소들은 막 들에 다 풀어놓고 집에 있는 개들도 다 풀어가지고 산 짐승들도 막 대피하다 차에 죽여죽은 거 많고. 이보다 앞서 불길이 휩쓸고 간 이웃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집과 창고, 축사 등은 뼈대만 남은 채 검게 타 내려앉았는데 인근 산자락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남 하동군 옥존면 두양리의 상황입니다. 숲속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은 약 60km 떨어진 하동까지 번졌습니다. 소방 헬기가 하동까지 날아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진화대원 등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산불의 영향으로 집을 떠나 대피한 사람은 1,988명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축구장 만여 개의 면적에 달하는 산림 7,700여 헥타르와 주택 110채가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 산불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강한 바람까지 예고된 가운데 소방, 산림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중대본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울산과 경남, 경북 지역에 특별 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이 대부분 실화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물론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우선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부분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다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지가 파면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내란 공모 의혹입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냐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이 쟁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이 맞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재판관 불임명, 내란 공모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한 번씩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의혹을 규명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공판에는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출석합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천여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3억 7천만 원어치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한 메신저 내역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하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검찰은 또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자신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 씨와 함께 서울을 오간 운전기사 김모 씨가 공판 첫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통지가 전달되지 않아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대신 김태열 전 소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해 명 씨 주장을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명 씨가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진행됩니다. 명 씨 등의 재판은 매주 한 차례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회담이 오늘 사우디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 회담을 앞두고도 양측의 교전으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0일 부분 휴전안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현지 시간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됩니다. 지난달 미국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 맺은 합의안에 대한 실무회담입니다. 하루 앞선 23일엔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리야드에서 만났는데 우크라이나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에너지와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 마이크 왈츠 안보보좌관과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각각 언론 인터뷰에 나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30일간의 공격 중단과 흑해에서의 선박 이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you're going to see in Saudi Arabia on Monday some real progress, particularly as it affects a Black Sea ceasefire on ships. 트럼프 대통령도 한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을 막을 사람은 전 세계에서 자신밖에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푸틴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런던 대학교의 러시아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휴전은 단기적 이익을 확보할 기회일 뿐이고 푸틴도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실무회담을 하루 앞두고도 공습은 계속돼 러시아가 현지 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아파트 등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5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는 게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의 설명입니다. 반면 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중남부 자포리자주 플로우스키 지역의 변전소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11,000여 명의 주민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지영입니다.